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마크를 보시면 알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D램을 5년 계약하자고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물건을, 반도체를 선점하려고 5년치 선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줄을 섰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메타 할 거 없습니다. D램 5년 선점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격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누가 물량을 확보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보면 4월 초,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출이 또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152.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까지는 뭐 대략 평균 한 20% 정도였다 했는데 지난 1분기인가요? 그때는 아마 35%였고 지금 4월 초에도 3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D램 장기 계약서를 들고 온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 AI 기업과 D램 장기 공급 계약 LTA를 맺는다. 당연히 삼성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드리는 말씀은 메모리 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뭐 DDR4, DDR5 이런 것들은 반도체 기구죠. 제덱에서 정한 스펙에 맞춰가지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물류 창고에 쌓아놓고 파는 게 그게 원래 전통적인 그런 메모리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흐름은 딱 한 줄입니다. 가격 중심 시장에서 물량 확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산업. 파운드리가 그러죠. 계약이 안 되면 생산을 안 하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파운드리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계약 산업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클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길이는 짧아지고 폭은 좁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당장 몇 년 동안은 사이클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D램은 장기 3에서 5년도 LTA, 롱텀 어그리먼트를 이제 체결을 하는 거고,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낸드도 3년 계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HBM은 사실상 선점 계약입니다. CSA, 캐패시티. 그러니까 생산 능력 확보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P4의 페이지 3가 지금 가동 중인데 그 물량을 내가 선점을 하겠다. 생산 능력을, 그 캐패시티를 그냥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운드리 모델로 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파운드리는 계약이 없으면 생산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LTA는 물건을 예약을 하는 것이고 CSA는 공장을 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LTA는 장기 구매 계약이죠. CSA는 생산 능력을 선점하는 겁니다. 초점은 가격 플러스 물량이 있고 CSA는 캐파를 확보하는 데 있고, LTA는 일반 계약이고 CSA는 전용 생산 계약이라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TSMC에 가서 우리 전용 파운드리 라인을 해달라 그랬을 때 퇴짜를 맞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CSA는 그런 캐파를 어느 한 그 공장을 선점하는 거죠. 자, 오늘 글을 쓰다가 제가 챗GPT에다 CSA하고 LTA, HBM 계약 구조를 좀 정리를 해놨더니까 이렇게 그림이 쫙 그려서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오타가 있지만 뭐 보는 데는 그렇게 뭐 그렇게 불편함은 없죠. 딱 여기에 보면 핵심 포인트, LTA는 물건 계약이고 CSA는 공장 계약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본질이죠.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수요를 고정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요 폭발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수요가 고정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SK나 삼성의 일부 그런 라인들을 선점해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PC라든가 스마트폰이 이런 것들의 경기를 타면 수요가 급변하죠.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하고 이거는 항상 돌아가야 하는 AI 인프라 전략산업 물자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는 부품입니다. 없으면 서비스는 멈출, 수급될 수밖에 없는 필수제라는 사실입니다. 빅테크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죠. 과거에는 싸질 때 사고 가격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싸도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심지어 선급금을 선현찰을 10 내지 30%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거죠.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가격 리스크보다 공급 리스크가 더 커진 그런 시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병목이 GPU에서 병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로 병목 현상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AI 서버는 GPU, HBM, DDR, SSD 이렇게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병목은 HBM에서 DDR에서 낸드 순으로 확산되고 있고 GPU 일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엔비디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었죠. 기존 구조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분기 계약을 하고 가격 변동이 크고 재고 사이클이 존재를 했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삼성이 어마어마한 재고가 있었던 것 제가 여러 번 방송을 드렸죠. 현재는 이제 구조가 전환 중이죠. 멀티이어 3에서 5년 계약이 당연하고 최소 가격 설정, 그래서 계약은 해놓지만은 가격을 픽스해 놓지는 않는 거죠. 성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장이 됐고, 미래 구조를 볼까요? 파운드리형입니다. 고객 맞춤 생산입니다. 그래서 카파시티 물량을 선점을 하는 거예요. 주문이 없으면 생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딱 한마디로 하면 메모리는 찍어내는 산업에서 예약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흐름이 사실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왜 파운드리화인가?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파운드리 특징은 고객 주문 기반의 생산입니다. 장기 계약이 될 수가 있고 또 설비. 그래서 고객이 전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물량 선점과 하기 위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찾아온 겁니다. 특정 고객 물량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물량을 선점하면서 안전빵으로 가는 거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3년, 5년 계약을 하면서 사이클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HBM은 HBM4부터 사실상 고객별 커스터마이징 이제 그 주문형 반도체가 됐고 구조도 동일하게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라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갤럭시북 노트북 뭐 이것도 많이 올랐고 최근 갤럭시북 6 울트라 라인의 가격이 583만 원. 저도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LG 그램을 쓰고 있는데 AS를 받으러 가서 한번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사실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샀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양으로 샀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583만 원 이렇지는 않았어요. 한 이렇게 할인을 받고 하니까 한 200 중반대면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태블릿, 필리시, 갤럭시 뭐 탭 이런 것들도 뭐 15만 원, 8만 원씩 오르고 뭐 갤럭시 S25 엣지 뭐 이런 것들도 9에서 19만 원 정도 오르고 LG전자 그램도 좀 올랐어요. 314만 원에서 354만 원. 매장에서 저렇게 붙은 걸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할인이 들어가고 뭐 하고 하니까 뭐 200 중반 후반 이 정도에서는 아주 좋은 사양을 AI PC를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레노버도 인상을 했고 에이수스도 인상을 했습니다. 뭐 HP와 델 역시도 다 메모리 반도체가 오르니까 이 주변 기기들이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기기들에는 메모리 원가 비중이 25에서 30%까지 상승하면서 가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용 D램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기업들이 HBM으로 몰리면서 DDR 공급이 줄어들죠. DDR 가격이 1년 사이에 9배 상승을 했습니다. 다운 사이클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과거에는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폭락했죠. 재고가 엄청 쌓이고 앞으로는 계약 물량 최소 수요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조절이 가능하죠. 즉 사이클은 남지만 폭과 깊이가 줄어든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략을 보면 삼성은 평택 P4는 원시 D램으로 완전히 라인을 HBM4 핵심으로 가고 지금 건설 중인 P5는 AI 전용 메모리 기지로 만듭니다. 화성 캠퍼스에서는 소캠 범용 D램 모듈인 1B 공정 전환을 속도를 내고 있고 HBM 플러스 범용 D램 동시에 장악하겠다. 삼성전자는 물량 깡패이다 보니까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원가 절감, 생산 단가 절감하는데 귀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양손에 떡을 들고 하여튼 이 메모리 시장의 과실을 다 쓸어 담으려고 하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청주 M15X가 이제 HBM 전용이 되고 청주 PNT 그 6 패키징이 확대가 되고 7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천 캠퍼스에도 최첨단 원시 D램 공정 전환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은 HBM4의 원시 D램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먼저 개발했던 SK하이닉스가 원시 D램에서 조금 늦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략은 HBM 플러스 빅테크 집계를 하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둘 다 물량 계약 기반으로 생산을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다운 사이클에서 적자를 보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회피하려고 계약을 좀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면서 재고 부담을 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에 이제 투자 논리는 사이클 저점에 매수해서 반등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그 메모리를 많이 쓰는 그런 그 수요처에서 쌀 때 재고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의 투자 논리는 계약 확보 기업이 승자예요.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는 것이 곧 매출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수주 산업화 되는 겁니다. 파운드리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이 없으면 생산이 없습니다. 주문이 없으면 반도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독달팽이 한 줄 핵심 내용을 보면 메모리는 이제 가격이 아니라 자리 싸움, 캐파 싸움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은 이제 예약된 돈 찍는 기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인가요?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그럽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40조 원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영업이익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는 57조 2천억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2분기에는 삼성전자가 8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에는 10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메모리 반도체, HBM, 그 다음에 생산량은 그렇게 점핑하지 않는데 가격은 차고 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강국인 이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